258페이지 29번부터 61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61강 수업을 258페이지 2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주, continuous casting, 연속 주조를 연주라고 줄여서 많이 그러죠. 그죠? 연주에서 고온 주조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편 일부가 파단되어 내부 용광이 유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아웃, 제일 위험한 연주 사고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은 어떤 데 그러냐면 이 고속 주조 또는 고온 주조, 그 요 위에서 고온 주조도 있고 고속 주조. 고온 주조를 하면은 이게 응고쉘이 두껍게 안 되고 좀 얇게 되겠죠. 그리고 내부 용광, 그걸 압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세져서 이제 터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고속 주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 주조할 때 주형 하단을 빠져나온 주편 응고쉘 두께 감소하거나 응고쉘 불균일입니다. 여기 이제 원인입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응고쉘, 쉘입니다. 고체입니다. 두께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응고쉘 불균일, 이런 거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서 터져버립니다. 장주형, 긴 주형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아마 쉽게 말하면은 긴 주형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용광하고 주형 속에 있는 그 냉각수가 쉽게 말하면은 좀 시간을 길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응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주형이라는 것은 long mold, 짧은 것보다 긴 주형. 암만 해도 냉각수가 용광에 접촉하는 면이 많아지겠죠. long mold하고 cooling plate grid. 그러니까 그쪽에 주형에 냉각을 하는 플레이트, 쿨링 플레이트와 쿨링 그리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쿨링 그리드, 쿨링 플레이트 판이나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쿨링 그레이드나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냉각판을 빨리 냉각될 수 있는 그 냉각판, 냉각 그리드 요걸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방지할 수 있고 응고쉘 면으로 지지하여 성장시켜 충분하게 셀 두께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방지책은 이렇고 원인도 이렇습니다. 31번 순산소 320kg을 넣는 데 필요한 대략적인 공기 양은 해놨습니다. 단 공기 중 산소 함량은 여기에서 21%라고 했습니다. 주로 약 한 20% 내지 21%가 공기 중에 산소고요. 나머지는 약 80% 정도는 질소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는 어떻게 산출하냐? 산소가 0.1입니다. 0.1분의 산소량이니까 0.1분의 320 하니까 1523kg F가 되는데 이걸 뭐로 이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무게비를 부피비로 바꾸면은 산소 원자 30입니다. O2니까 요거는 이제 22.4몰이니까 2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 대 22.4는 1523.8 대 공기량입니다. 그럼 공기량은 이렇게 하면은 32분의 22.4 곱하기 1523.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 노멀 세제곱미터입니다. 몰드 파우더, 몰드 플럭스용 합성 슬래그 주성분, 이거는 실기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요. 알루미나, SiO2, 이산화규소, 생석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몰드 파우더용 합성 슬래그 주성분은 Al2O3, SiO2, CaO, 요 세 가지 성분입니다. 연주조업은
순서를 실기시험에서 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부터 해놨냐면 레이덜, 자, 그 다음에 레이덜에서 턴디시로 용광을 공급합니다. 턴디시. 그 다음에 턴디시 스토프가 있습니다. 턴디시 스토프나 또 우리 뭐가 있느냐 하면 슬라이딩 노즐 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지 노즐, 그 다음에 주형, 그 다음에 핀치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요도 또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사이에 또 롤러 에이프런도 하나 더 넣을 수 있고, 어쨌든 요런 것을요 연주 조업할 때 보기를 쭉 나열해 놓고 하든지 여러분에게 실기에서는 연주 조업 순서를 적으라 하면은 요렇게 적으면은 정확하게 되는데, 보기에서만 레이들이 없다거나 턴디시 스토프나 침지 노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턴디시 주형 뭐 롤 에이프런이 있다든지 보기를 두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서를 쓰면 됩니다. 자,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전기로에서 환원철 사용할 때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기로는 본래 선철도 별로 많이 안 쓰고 주로 고철을 많이 쓴다, 그죠? 용선도 쓰지 않는데, 여기 환원철은 쉽게 말하면 고로 용선이 아니고 저렴한 시오나 수소가스, 석탄, 물론 뭐 코커스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거 쓰면 되겠지만은 제일 주 키포인트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석탄, 요런 걸 가지고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대용량은 아닙니다. 그 순철을 이렇게, 철을 녹여가지고 고로처럼 녹입니다. 뭐냐면 녹일 때 고로 반응은 환원 반응이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환원제입니다. 저렴한 코크, 시오, 수소가스, 석탄 등이 환원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녹이는 거예요. 환원을 하는 거예요. 철이 약 90 내지 95%의 광석을 직접 환원한 것입니다. 형상이 스폰지와 비슷하며 해면철이라고도 합니다. 해면철. 여러분 고로에서도 처음에 이제 철광석이 이제 뜨거운 시오가스 올라와서 예열하면서 환원되는 게 해면철입니다. 해면철에 다시 이제 풍구로 내리면서 가탄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완전 환원을 하는데, 이제 고로에서도 해면철 단계가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해면철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광석을 펠릿으로 만들어 환원시킨 것을 환원 펠릿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등등. 보통 전기로에서 이거 이제 녹여가 덩어리로 만들어 놨다가 전기로에서 스크랩 대신 제강용 원료로 사용합니다. 스크랩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귀할 때, 그럴 때는 이게 이제 해면철을 녹여서 환원철을 녹여서 덩어리를 만들어 놨다가 고철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제강시간 단축. 왜 제강시간 단축하냐면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철은 말이죠, 그게 불순물이 많은 건 아닙니다. 고철은 불순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강으로 만들어 사용하다가 이게 어떻게 기계 구조물로 썼는데 깨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 설비를 해체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걸 이제 그냥 다시 이제 전기로 해서 녹여서 재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철에는 우리 고로에서 이제 선철을 만들거나 환원철을 만들었을 때는 CSIMNPS가 강에서 필요한 양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해 줘야 되는 건데, 이 고철은요, 그래서 그 불순물이 작은 것도 있지만은 C88 스테인레스 강이라든지
구조용 강인강 이런 데는 크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크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크롬을 산화해서 제거하려면 제강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환원체를 씁니다. 제강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취급 용리,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 환원체를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없느냐? 아닙니다. 아직 이거는 뭐냐면은 고철에는 이게 돌멩이 성분이나 이런 게 없지만은 이 환원철이나 선철에는 아직도 그게 다량 맥석 성분 함유하고 철분 해수 분량, 다량의 CaO 및 석회석이 필요합니다. 값이 비쌉니다. 여기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아직까지 완전 용해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용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량 맥석 성분이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석회석에는 또 많이 필요합니다. 고철에 비해서. 다량 맥석 성분 함유하고 철분 해수 불량하고 다량의 CaO 생석회입니다. 또 석회석 필요합니다. 값이 비싸게 됩니다. 요즘 고철은 이제 갈수록 이제 많아지죠, 그죠? 특히 그런데 이 고철도요 한때 이제 중국이 처음에 이제 그 제철소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전기로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중국이 땅도 넓고 하니까 고철을 외국에 우리나라도 막 수출하고 이랬는데 어느 한때는 자기들도 모자라고 외국에서 사가 갔어요. 그럴 때는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갑니다. 환원철이. 그럴 때는 고철 가격도 올라가지만은 이 환원철도 이제 가격이 비싸집니다. 자, 35번. 전기로 조업에서 최근 많이 적용하는 UHP 특수조업이다. 그죠? 초고전력 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전압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요겁니다. 저전압 대전류 또는 대전류를 다른 말로 하면 고전압입니다. 고전류입니다. 요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전압 대전류 또는 고전류 조업으로 단위 시간당 투입 전력량 증가하는 조업으로 초고전력 조업이란다. 여기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는 고전압 저전류니까 반대가 됐고 나는 저전압 저전류니까 틀렸고 다는 고전압 대전류니까 여기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전압 대전류 또는 저전압 고전류 이렇게 돼야 됩니다. 37번 턴디시 노즐 막힘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구에 관계없는 것은 해놨습니다. 스키머는 턴디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강을 할 때나 고로할 때 쇳물이 이제 고로에서는 특히 쇳물이 탕도를 통해 흘러올 때 대탕도 끝에서 스키머로 내화물로 되어 있는 스키머로 제거하는 거고 전로에서도 위에 끌고서 이 뭐냐면은 이 슬래그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스키머예요. 포러스 노즐은 그 노즐이 이제 쇳물을 출강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그 다공 노즐이 구멍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는 가스 슬리브 노즐이거는 노즐에다가 가스로 불활성 가스 같은 거를 이렇게 뿜어놨기 때문에 반응을 산화물이나 대기 중의 산화물과 반응을 안 합니다. 가스 칩 스토프 스토프에도 여기에서 가스는 불활성 가스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스는 모든 것을 불활성 가스입니다. 여기에 단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가스는 여기에서 가스는 뭐냐면은 불활성 가스입니다. 꼭 알아주세요. 불활성 가스. 자, 턴디시 노즐 막힘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구와 관계없는 것은 이 스키머입니다. 자, 제강조업에서 탈황을 위해 칼슘 카바이드 등을 첨가하는 이건 탈황법입니다. 탈황법. 제강조업에서 탈황을 위해 칼슘 카바이드 등을 첨가하는 탈황법에 해당하는 이 탈황법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는
곧 제가 소개합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저기 제일 먼저 이제 용선을 싣고 와가지고 타랑을 합니다. 전로 특수조업인데 전로를 특수하게 만들어 거기에 뭐 타랑을 하느냐 하면은 KR법 같은 걸 해가지고 뇌화물도 넣고 이렇게 칼슘 카바이드와 같은 탈황제를 넣고 막 교반을 해가지고 타랑하는 KR법 같은 것이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CA 칼슘 카바이드는 뭐냐? 칼슘 카바이드는 뭐냐? CaC2를 칼슘 카바이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S와 화합하는 혼합 물질을 첨가해 가지고 이게 S 화합을 잘한대요. 타랑하는 타랑법입니다. 그렇죠? 이 물질이 이 S와 화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고요. 이거는 이제 가스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타랑법, 여러 가지 타랑법을 이 타랑법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여러분 그 다른 페이지가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걸 충분히 이제 오늘 알아둡시다. 아까 KR법 이런 거 소개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 타랑 처리 방안 KR법하고 그거는 앞전에 한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합니다. 용선 중의 황이 많거나 저황강을 만들 때는 용선의 노외 타랑 처리가 필요합니다. 노외. 그러니까 이제 뭐 고로외, 여기서는 고로외라고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고로전로 프로세스에 의해서 고로전로 프로세스에 저환강 제조할 때는 고로내 타랑, 고로내에서도 이제 고로내 주목적인 염기성은 타랑입니다. 노외 타랑, 고로 노외 타랑, 그 다음에 전로내 타랑, 여러가지 타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외 타랑이 가장 유리합니다. 노외 타랑이. 물론 고로에서는 이렇게 타랑이 돼야죠. 그죠? 근데 고로 노외 타랑이 고로나 전로나 노외 타랑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쭉 한번 봅시다. 고로에서 쇳물이 출생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걸 당도라고 합니다. 당도에서의 타랑법.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와류법과 평면유동법이 있습니다. 뭐냐, 와류법이라는 거는 뭐냐, 와류법은 고로, 당도, 끝부분, 말단입니다. 말단 용선이 와류, 거기에서 이제 막 와류라는 소용돌이 치는 걸 말입니다. 와류가 되게 와류기를 설치하여 상류에 혼합된 타랑제가 잘 섞이도록 합니다. 그럼 타랑이 되겠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요거는 고로 당도입니다. 평면 유동법은 당도를 어느 한 부분에 설치하여, 요것도 이제 타랑제를 넣습니다. 타랑제를 넣고 타랑합니다. 타랑제를 넣고 타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고로 당도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동레이더법. 요동레이더법은 DM, 이런 거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믹싱, 혼합을 요당하면서 섞는 요동법, DM법, 회전드럼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DM법, 편심 및 경사지게 막 움직이는 편심이라고 합니다. 정회종의 요동 레이더법을 응용한 방법으로 용선 중의 황 효과적으로 타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레이더에서 하는 겁니다. 레이더에서 회전하는 요동 레이더를 사용하여 용선을 효율적으로 교반하고 황과 반응하여서 타랑할 수 있습니다.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타랑률을 높일 수 있으며 타랑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회전 드럼,
요거는 한번 했습니다. 칼링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전 드럼은 칼링법이라고 앞부분에 상세히 한번 영어 해설에서 나왔습니다. 요거 두 번째 나옵니다. 소형 회전로에 용선 및 그다음 타랑제를 넣고 밀폐한 다음에 노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용선에서 혼합 교반하여 타랑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 방법은 회전하는 드럼을 사용하여 용선 교반하고 그 안에서 타랑제와 용선이 반응하여 황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타랑률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한번 또 소개했습니다. 타랑률 향상. 그래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타랑제 주입법입니다. 인젝션이라는 타랑제를 이렇게 이제 투입하는 거. 어떤 데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선처럼 만들어 투입하거나 탄환처럼 만들어 투입하거나 이런 건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가루 상태, 미시한 가루 상태의 타랑제를 용선에 주입하여 타랑하는 방법. 주입을 영어로 인젝션이랍니다. 기체 주입법. 저취, 상취법이 있으면 미리 타랑제를 용선 표면에 첨가하고 용선에 불활성 기체는 넣으면은 다른 원소와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부글부글 끓게 해가지고 교반해가지고 반응을 촉진합니다. 기포, 그래서 밑에 있는 기포를 상승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선의 교반 운동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 의한 타랑법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플런즈벨법, 주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플런즈벨법은 마그네슘 이용하는 타랑 방법인데 플런즈벨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용선에 마그네슘을 투입합니다. 이거는 이 플런즈벨이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플런즈벨이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요걸 통해서 용선에 마그네슘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용선에 마그네슘을 투입해 가지고 타랑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게 플런지벨법입니다. 플런지벨법. 그렇게 해서 타랑을 합니다. 여기 또 지금 오타가 나왔네. 그죠? 요 부분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이게 플런지인데 플런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이제 임시로 집어넣은 건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플런지 배열은 마그네슘 함량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원뿔 모양의 장비로 용선으로 내려가면서 마그네슘을 용선에 투입합니다. 마그네슘은 용선과 반응하여 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용선 품질을 향상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주입법, 인젝션법입니다. 미분상 타랑제를 용선에 직접 주입하고 타랑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탄화칼슘, 아까 보기에서도 있었죠. 탄화칼슘을 가스와 함께, 탄화칼슘을 말이죠. 탄화칼슘 CaC2인데 가스와 함께 용선으로 주입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주입량 및 주입이치는 타랑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타랑 반응은 용선과 주입 화학물질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타랑법과 함께 사용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페도카 상 위에서 주입할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요거는 토페도카 상취 주입할 때 이거 마그네슘 주입법을 쓴다. 화학 반응은 Mg 플러스 S가 되게 MgS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포 펌프식 환류 교환. 이거 기포 펌프에서 막 아래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거. 그걸 양수라고 합니다. 기포 펌프 양수 원리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이더 용선에 주로 레이더 용선에 기포 펌프로 기체를 막 취입하여 타랑을 아래 위로 올리면서 환류하는 겁니다. 타랑제는 고용융점 고체 타랑제는 이렇게 생석회 조금 전에 나왔던 탄화칼슘
CaCN2, CaF2가 있고 낮은 용점 액체 탈항제는 Na2CO3, NaOH, KOH, NaCl, NaF 등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탄산나트륨은 Na2CO3고 탄산칼슘은 CaC2입니다. 대표적으로 꼭 좀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60일강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는데요. 이 페이지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이 없는 내용이니까 몇 번이고 집중해서 읽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60일강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